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인데요. 여기에서 요거 종종 시험에 나와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대장님이 지는 겁니다. 경영자가. 사장님.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사장님들 월급이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책임 문제도 있어요. 회사가 잘 돼도 사장님 탓, 안 돼도 사장님 탓이긴 합니다. 왜냐면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직원이 좋은 직원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경영자죠. 그 다음에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커피숍을 냈어요. 그러면 커피숍 차린 이유가 뭐죠? 단기간에 끝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그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은 얼마 벌었냐, 누구한테 팔았냐, 얼마짜리 팔았냐, 그 다음에 얼마 썼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계 정보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성과 통합 표시.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요거를 보는 건데, 중요성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의 대소관계. 그래서 금액이 크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작으면 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금액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요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금액이 뭐하니까요? 크니까.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자동차를 살 거야. 이때는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200원 500원짜리 껌 사 먹을 거야. 이땐 고민을 거의 안 하잖아요. 왜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면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통합표시. 통합표시는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내일 볼 겁니다. 통합표시하는 부분들이 내일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시에 보시면 비교 정보. 그래서 비교 정보. 그래서 언제 거하고 언제 거하고 비교하냐면 일반적으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했을 때 이 회사가 작년보다 매출액이 올랐어. 그러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적었어. 그러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아마 뉴스에 저게 나올 거예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4월 달 되면은 매출액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겠구나. 아니면 그래도 삼성이 잘 버티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삼성이 잘 된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 현재 어떠냐 요걸 보는 거지.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참고로 전 주식 한 주도 없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눈 동그래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 발표했는데 진짜 매출액이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 또 떨어질 거니까. 근데 삼성도 지금 위태롭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시장을 많이 뺏겼어요. 대만한테. 그래서 저기 애플에서도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애플에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삼성 거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대만 걸로 다 바꿀 거라고. 그리고 LG도 난리 났어요. LG가 그 애플 디스플레이를 꽤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LG 거 안 쓰고 OEM 방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맡겨서 생산해서 할 거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원가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생산 안 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거 안 쓰고 이제 외국 싼 나라에다가 맡겨서 생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 났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올해 어떠냐, 작년에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계속성.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 말고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 계속성이 뭐냐면, 한번 내가 A라고 썼으면 이게 틀린 게 아니면은 계속 A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A라고 했다가 내일은 B라고 했다가 모레는 C래.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성이 떨어지면은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혼란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A라고 한번 썼으면 A라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A, 내일은 B, 그 다음날은 C.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나 했으면 그거 갖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데들이 있어요. 어떤 데가 있냐면 직원을 자주 바꿔.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해갖고 회계 정보를 봤더니 오늘은 A라 그랬는데 한 달 후엔 B래, 두 달 후엔 또 C래. 이런 경우들이 실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 계속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런 데들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학원 강사 그만하고 회사로 들어가 볼까 싶어서 면접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열받아 갖고 진짜 거기 면접 보는 사람한테 쌍욕할 뻔했어요. 진짜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부터 반말부터 시작해 갖고 되게 무시하는데 짜증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더 웃겼었던 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학원 강사를 했죠. 그랬는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내일 면접 보러 간대요. 어디예요? 봤더니 거기야.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해줬죠.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딴 데로 가서 이제 취업하긴 했는데, 이게 면접 보러 가서도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말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반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 보자마자 반말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왜냐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근데 나이가 많은 거지 그것 때문에 반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통성명도 좀 하고 나하고 뭔가가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말하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처음 보자마자 반말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열받았고, 그 다음에 열받았었던 거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도 이제 학원 강사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대놓고. 속으로 솔직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갖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사장님 남편인 것 같아. 남편이나 동생인 것 같아. 그럼 아마 한두 살만 더 어렸으면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부사장은 저기 뭐냐, 장가만 가면 하는 거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 저도 약간 열받으면은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이라. 근데 짜증은 났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의를 보면 참게 되잖아요. 예, 어렸을 땐 불의 보면 안 참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의를 보면 참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내가 껴들어봤자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있다가 그냥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사람이 뭐 나보다 몇 살 어리든 그거보단 처음에는 존댓말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반말로 해주세요. 근데 반말이 잘 안 나가요, 솔직히. 이게 습관이 된 것도 있고. 집에서만 반말 잘해요. 꼬맹이한테 저거 갖고 와.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주변 사람,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액 표시. 요 금액 표시를 다른 말로 단위 표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거 볼 때 이런 경우 있어요. 100만 원 정. 그러면 1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1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금액 표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만 몇십조 몇백조 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한테 1원 단위까지 다 써라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 회사는 만약에 1년에 한 1억 정도 팔아. 그러면 1원까지 다 써도 상관없잖아요. 숫자 쓸 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표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부터 저기 43페이지까지는 나중에 공부할 때 볼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라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오시고요. 저희가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재무제표고요. 또 하나는 45페이지 위에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두 개만. 일단 내일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외울 게 10줄 전후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지금 보지만 지금 당장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기억 안 나는 거는 또 다시 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갔을 때 누가 더 기억을 많이 하냐 그 싸움이지 딴 거 없어요. 시험 잘 보시는 분하고 못 보시는 분의 차이는 노력 차이지 뭐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제가 봤을 때 그거까지 갈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쪽 관련돼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확실히 습득력은 빠르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결과로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앞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왼쪽이라고 안 할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차변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왼쪽은 없어요. 네, 왼쪽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오른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여기까지는 교재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거기 교재에는 수익의 발생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증가 감소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수익 증가 대변, 수익 감소 차변, 비용 증가 차변, 비용 증가 대변, 비용 감소 대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회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요 10가지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확실히 숙지하셔야 돼요. 제일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 발생이랑 수익 발생 포함해서 그 발생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울 때에는 증가 감소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증가나 발생이나. 이게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에서는 8가지인데 실무에서는 요 두 개가 잘 발생 안 해요. 수익 감소하고 비용 감소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반품했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비용으로 쓰려고 물건을 샀는데 다시 그거 환불받았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론에서는 발생 하나로만 보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증가 감소로 해서 10가지로 볼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볼게요. 그 두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이 증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4페이지 보시면 회계는 일단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스타트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돈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돈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영향이 꼭 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 어느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이 직원이 대학원 출신이야. 근데 우리 대학원 나왔다 그래서 얼마 이런 건 없잖아요. 맞죠? 우리 가치 얼마예요?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계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처리하는 건 이걸 처리하는 거죠.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월급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300 줬어. 그러면 그거는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치로 정해져 있잖아요. 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월급이 대부분 정해져 있죠. 뭐 인센으로 받는 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인센으로 받아도 월급 줄 때, 돈 줄 때는 그 금액이 얼마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거래 이중성이라고 있는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거래 이중성이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 오른쪽은 뭐라 그랬어요? 대변. 이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차변만 쓰고 끝. 대변만 쓰고 끝. 이런 건 없고 차변에 썼으면 무조건 대변에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중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거기 밑에 44페이지 밑에 박스에 잘 되어 있는데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100원을 썼으면 대변에도 얼마를 써야 돼요? 100원을 써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회계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차변에 100원이 있으면 대변이 100원이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차변은 100원인데 대변은 90원이야. 그러면 차이 나죠. 그러면 나는 회계 처리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회사의 격리 직원이 뭐 10억을 빼갔다. 그 대부분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그만두고 나면 잡혀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10억을 가져갔잖아요. 10억을 안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회계 처리하다 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게 보이거든요. 조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여기 그 남동공단 있죠. 네, 남동공단에서 여직원분이 한 8억인가? 네,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 그 회사 문 닫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8억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뭐 거기가 삼성이야. 그러면 8억 괜찮아요. 네, 8억 그냥 없는 셈 치고 정리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8억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이 같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류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적도 있었냐면 그 애플의 그 아저씨 있죠.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이 인정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회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서울에 있던 회사였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제주도에 이제 이사 가고 내일 오픈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로운 사무실. 네. 근데 그 전날 터진 거예요. 뭐가 터졌냐면은 서류 갖고 장난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났냐면은 그 회사 문 닫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걸로.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서울에 있던 집 다 팔고 제주도 가갖고 제주도에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니까 제주도 가서 집을 샀어. 근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출근할 회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제가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제주도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에 공장이 없어요. 제주도는 법적으로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런 물건들을 다 육지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지보다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뭐 이런 운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예 공장 자체가 없어요. 제주도 자체는. 그래서 돈 있으면 제주도도 나쁘지 않아요. 살기 좋아요. 특히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상의 공간 중에 하나죠. 전 낚시를 싫어해갖고. 거기에다 군생활까지 거기에서 해서 제주도 가자 그러면 솔직히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맞는 거 끝물이었거든요. 제가 한 18개월 맞았어요.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맞았거든요. 많이 맞을 때에는 한 달에 한 20번까지 맞고 20일 정도 맞고 안 맞잖아요. 한 2주 정도 안 맞으면 좀이 쑤신다 그래야 되나? 진짜 그래요. 이게 맨날 맞으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게 습관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 제대할 때쯤부터는 때리면 나가서 신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엄마한테 신고하면 되잖아요. 누가 때렸다고. 요즘에는 구타 자태가 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면 개정 과목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개정 과목인데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평균 원리가 뭐냐면 그냥 아까하고 똑같아요.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46페이지 보시면 분계라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볼 때까지 분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한 50점 정도가 분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계가 아까 그 차변하고 대변 알려드렸잖아요. 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걸 분계라고 하고요. 요 전기는 요즘엔 안 해요. 전기가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전자가 옮길 전자고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건데 요즘엔 장부에다요 프로그램에다 등록해요. 프로그램에다 등록합니다. 아직도 장부 쓰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장부 쓰시는 분들은 이제 줄어들죠. 요 순서도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거기 잘 정리해놨어요. 51페이지 보시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산표라고 있거든요. 시산표가 뭐냐면 보여주는 표인데 시산표는 5가지가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결산정리분계라고 있거든요. 요게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회사 가셔서 요거 배우세요. 공부 결산 말고요. 공부 결산도 알려드리지만 공부 결산 말고 회사 가서 이 결산을 배우셔서 이 결산을 할 수 있으면 본인 몸값이 올라갑니다. 한 연봉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은 경력이더라도. 왜냐면 결산할 수 있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돈 벌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시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막말로 63빌딩 가서 유리창 닦으면 돈 벌어요. 근데 전 못해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거 한 달에 열흘인가 닦으면 한 3, 400 받는다면서요. 근데 닦을 수 있겠어요? 63빌딩 올라가고 아무리 뭐 기계가 한다라고 해도 저는 한 4, 5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다도달 거리는데 얼마 전에도 가족들끼리 놀러 가서 이렇게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바닥 유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걷는데 저 못 가요. 다리가 후다도달 거려서. 네. 근데 저희 꼬맹이는 막 날라다녀요. 막 손잡고 가재는데 안 가거든요. 그냥 무서워갖고.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꼭 요거 회사 가셔서 배우십시오. 이거 배우면 진짜 몸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채용 관련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경력직 중에 월급이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결산 가능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결산 못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야. 그리고 꼭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이런 것까지도 넣어놔요. 동종 업종. 왜냐면 이게 업종별로 또 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종 업종에서 뭐 몇 년 이상 해본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뽑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12월 31일 날 하거든요. 그 12월 31일 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2월 달에 하지 않아요. 대부분 3월 달에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12월 31일이 1년에 몇 번 있죠? 한 번 있죠. 근데 대부분 원하는 회사들은 3년 이상자, 3번 이상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 3번이면 몇 년이에요? 3년. 그래서 3년 동안 결산해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수 있으면 몸값이 좀 뜨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예요. 시산표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학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학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3개 중에 하나 쓰거든요. 뭐 쓸까요? 학계잔액, 학계잔액 중에 뭐 쓰냐면 요거 써요. 학계잔액 시산표. 왜냐면 얘는 하나 안에 2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학계잔액 시산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 가시면 합계잔액 시산표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합잔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합잔 뽑아다 줘 그러면 요거 뽑아다 주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왜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눈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키면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직장 상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눈치껏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잘 만나야 되지만 부하 직원도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저기 삼성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삼성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 그 글 올리는 데에서 한번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진급하는데
진급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야근할 거 있으면 야근하고 그 다음에 골프 칠 일이 있으면 골프까지 배워서 골프장 쫓아다니고 등산할 일이 있으면 등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진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면서 진급 욕심 내는 사람들을 깐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급할 생각하는 건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까진 않았지만 약간 좀 돌려치기를 해갖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급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껏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줄 거예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줄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자는 대로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회사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뭘 잘해야 되냐면 직장 상사한테 잘 비벼야 돼요. 네. 그래서 일명 파리가 되셔야 됩니다. 네. 수시로 비벼대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되게 못해요. 지금 조금 나아진 거지 아직도 못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그걸 잘해야만 직장 생활하는데도 플러스가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잘하는 놈이 이뻐 보이잖아요. 내 말 안 듣는 놈은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보고 고가 점수 매기래. 그러면 당연히 이쁜 놈한테 점수 주죠. 근데 앞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거죠. 호봉제. 이게 바뀔 거예요. 조만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뭘로 바뀔 거예요? 능력제로. 저도 이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특히 이제 저기 공무원들이 지금 이게 난리인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능력은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나이 많다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가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젊으신 분들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젊은 거 말고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 이쪽으로 바뀌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능력제로 했을 때 누가 능력 파악할 건데요? 직장 상사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내 말 잘 듣는 놈 능력 좋다 그러지. 내 말 안 듣는 놈 능력 좋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런 게 해결되면 능력제가 맞다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능력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사람이 내부 사람인데 당연히 나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 좋게 얘기해 줄 거예요. 좋은 점수 줄 거니까. 저것만 잘 해결되면 전 능력제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능력제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왜냐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능력이 없는 거지 회사 내에서 아는 거나 이런 건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게 호봉제든 능력제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나 바꾼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도 바꾼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언제 바꿀 거냐는 발표 안 했지만. 그 다음에 60페이지 조금만 보고 쉴게요. 여긴 내일 다시 설명할 거예요. 60페이지는.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으로. 그래서 재화는 요게 재화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이건 민법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재화 그러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가치예요.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돈. 그 다음에 유채물은 뭐냐면 만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채물은 못 만지는 거. 근데 앞으로 돈 벌려면은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로 돈 버는 거는 이제 한계가 조금씩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채물이 대부분 이제 공장이잖아요. 근데 공장으로 돈 버는 거보다는 카카오톡 같은 거 하나 잘 만드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으로 돈 벌려면 장사가 잘 돼. 그럼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근데 카카오톡은 생각해 보십시오. A가 잘 돼. B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앱 하나만 딱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네. 카카오 모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장점 중에 하나가 번식시키기가 쉬워요. 유채물보다는. 왜냐면 유채물이라는 거 물건을 만들어야만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면 요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즘에 이제 가수들도 과거하고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부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요즘에는 일명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내가 작사 작곡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앨범으로 내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작사 작곡가를 두면은 나는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나눠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 작사 작곡 되는 사람을 거기 하나 넣어서 이제 자체 제작 아이돌이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돈 버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니까. 그렇다 해서 얘로 돈을 못 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유채물로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이제 비율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 많이 안 쓸 거잖아요. 지금도 봐보세요. 요즘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빙하는 로봇이잖아요. 예. 갑자기 팍팍팍팍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 뽑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저도 만약에 식당 사장님이라면 서빙하는 로봇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빙하는 로봇이 한 대가 한 달에 한 70에서 100만 원이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는데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나오냐면 삼겹살 구워주는 기계. 네. 그리고 삼겹살 배달하는데 자기가 굽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넣으면 걔가 알아서 3분 동안 구워요. 나온 거 포장해갖고 보내면 돼요. 네. 그리고 이미 서울엔 있잖아요. 치킨 튀겨주는 로봇 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김치찌개나 이런 거 끓여주는 로봇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많진 않지만 서울 가면은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저거는 깔려 있잖아요. 커피 타주는 로봇. 휴게소 가면 웬만한 휴게소에 다 있어요 하나씩.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덜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은 받을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갚을 게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그래서 요즘에는 채권자도 많고 채무자도 많은데 채무자가 훨씬 더 많기는 하죠. 그리고 오늘 저기 서울에선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 빌려주는 거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도 안 된대요. 예약 안 하면은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5.4%인가 이자율이. 근데 그런데도 돈 빌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대요.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 볼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 빌리기도 어려운 거죠. 돈 빌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보세요. 못하지. 다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좀 봐두시고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런 게 자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시험엔 안 나와요. 요런 거는. 그 다음에 거기 굵은 글씨로 보시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 번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그 돈을 뭐 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과거의 사건으로. 맞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현재는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래서 대부분 과거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집을 샀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가 아니고 과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현재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효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 또는 이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효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그 밑에 거가 이제 시험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 1절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으세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유동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게 유동이고요. 1년 이후 보관하고 있는 건 비유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잠시 봐주세요. 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돈. 돈은 유동입니다. 왜 유동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데 1년 이상 걸려요? 아니죠. 대부분 몇 년 안에 없어지죠? 1년 안에 없어지죠?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리고 이거 구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자동차 1년 이상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안에 파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도 한 6개월에서 1년 타면은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좋은 자동차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차 사는 거예요. 1년 안 된 거. 싸게 나온 거 좀. 그런 거 잘 고르면은, 괜찮게 탈 수 있거든요. 왜냐면 1년 이내 탔으니까 아직 새 거잖아요. 거기에다 얼마 뛰지도 않았고 거기에다 뭐 취등록세 이미 다 냈고 세금적인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가격적인 감면도 일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사면은 5년 10년은 끌고 다니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이 케이스 끌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 항상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은 많진 않은데 한 3, 5년에 한 명씩 꼭 나타나요. 어떤 분들이 나타나냐면 꼭 특이사항을 끌고 와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본인이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야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제 새로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체적인 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요건 판매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당좌하고 재고 중에 누가 파는 걸까요? 재고자산이 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가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 있습니다. 재고 파악해봐. 재고 파악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재고 파악이 대부분 뭐냐면 판매할 거, 쓸 거, 얼마나 남았냐. 그거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고 재고자산은 판매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재고자산은 몇 년 안에 팔 거예요? 1년 안에.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물건 만들면 1년 안에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이런 건 안 해옵니다. 왜 안 해오냐면 이거 프로그램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알려드리는 것만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럼 그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그 1번, 2번, 3번, 4번 번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분계 연습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는 그 분계 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